인류의 건강한 미래를 위해 지금 이 순간에도 앞다투어 개발되고 있는 새로운 약제들. 하지만 후보 물질을 선정하고 동물 실험을 거쳐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임상 시험을 하기까지 10년에서 15년이 걸린다고 하죠. 임상 결과에 따라 오랜 시간 진행해온 신약 개발이 무산되는 상황도 종종 발생합니다. 이를 막기 위해선 비임상 시험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신약 개발의 시간을 줄이고 동물 실험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내기 위해 다양한 방법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최근 인간 세포를 이식한 동물, 즉 인간화 동물 모델이 등장했는데요. 이를 활용해 비임상 시험을 진행하면서 신약 개발의 속도와 효과를 높일 수 있게 됐다고요. 오늘 이 시간 인간화 마우스란 무엇이고 시장의 발전 가능성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네, 신약 개발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도 뜨겁습니다. 정부에서도 바이오 특화단지를 지정해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은 신약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비임상 시험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유경현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서 오십시오. 자, 이 신약 개발에서 빠질 수 없는 게 임상 시험이잖아요. 신약 개발의 마지막 관문인 만큼 임상 시험에 투자하는 비용이 크게 늘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신약 개발의 비용이 상당 부분 임상 시험이 차지하고 있는데요. 환자들을 위해 개발되는 신약 후보 물질들이 안전한지 그리고 효과가 있는지 를 병원에서 사람들에게 시험하는 과정을 임상 시험이라고 하는데요. 이 과정에는 매우 높은 전문성이 필요해가지고 대부분의 시험을 대신 관리 진행해주는 전문 수탁기관을 통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임상 시험에 쓰이는 비용이 굉장히 크게 늘고 있는데 이렇게 진행되는 임상 시험은 수년을 통해서 진행되고 있고 이것을 3단계로 나눠서 1상, 2상, 3상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예, 보통 이 하나의 신약을 개발하는데 뭐 10년에서 15년 정도가 걸린다고 하잖아요. 임상 시험을 빨리 시작을 해야 좀 효능 검증도 빨리 이루어질 것 같은데 오히려 이런 접근 방식이 우려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요. 네, 최근 FDA 보고서를 보면 대부분의 임상 시험을 진입한 약물들이 95% 정도가 중간에 실패하고 불과 5%에 불과한 약물만 통과하게 되는데 주요한 원인으로 부적절한 동물 시험을 들고 있습니다. 동물 모델 또한 적절하지 못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임상 시험에서 통과하지 못한 95%의 약물이 비임상 시험에서는 좋은 결과를 보였다는 뜻인데 하지만 임상 시험에서 실패한 이유가 있었을 텐데요. 그중 하나가 바로 동물 모델이 인간을 또한 인간의 질병을 그대로 반영해내지 못했다는 그런 데 저희는 주목하고 있습니다. 예, 이 동물의 경우에는 사람과 유전자 정보가 완벽하게 일치하지 않잖아요. 그런 네. 부분에서 오는 한계가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당연히 사람과 동물은 굉장히 유사하기 때문에 사람을 대신해서 동물 시험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 생명 현상의 원리가 사람과 아주 유사하고 그렇게 해서 그렇지만은 유전 정보가 유사하지만 완벽하게 일치하지는 않아서 이렇게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데 문제의 해법으로 등장한 것이 바로 인간화 마우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세포나 조직을 이식한 생쥐를 의미하는데 좀 더 정확하게 설명하자면 치료제로 쓰이는 약물의 경우 3차원 입체의 모양이 있고 이러한 미세한 구조의 차이가 결국에는 약물이 들어갔을 때 잘 작동하는지 또 그렇지 않은지 이렇게 연결되는데요. 약물의 표적이 되는 단백질의 표면의 모양이 다르면 약물과 결합하는 여러 가지 효과가 잘 나타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유전 정보와 동물 유전 정보가 유사하지만 완벽하게 동일하지 않아서 단백질의 모양의 표면이 약간 다를 수밖에 없는데요. 유전자 편집을 통해서 타깃이 되는 이 마우스의 단백질을 사람의 단백질로 바꿔놓은 것을 인간화 마우스라고
합니다. 예. 자, 인간의 세포를 가진 동물을 활용하며 약물의 독성이나 효과를 좀 더 정확하게 예측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현재 어느 정도 개발이 된 상황입니까? 이미 신약 개발에 많이 활용되고 있는데요. 특히 면역항암제 개발에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고 이런 인간한 마우스는 기술적으로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사람의 유전자를 마우스 유전자와 대체해서 사람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인간한 마우스. 또 다른 하나는 마우스이지만 그 세포나 조직을 사람의 세포나 조직을 가지고 있는 그 인간한 마우스가 있습니다. 이러한 두 가지 기술이 있는데 유전자 인간한 마우스의 경우에는 인간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면역항암제, 그 치료 항체에 타깃이 되는 단백질을 인간의 단백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사람의 세포나 조직을 이식받게 되면 마우스 면역이 면역 거부 반응을 일으켜서 이식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이유로 해서 마우스의 면역을 제거한 마우스를 면역 결핍 마우스라고 하는데 그 면역 결핍 마우스를 개발에 성공을 했고 거기에 사람의 암세포나 면역세포나 간세포를 이식하고 있습니다. 예. 국내에서는 이제 막 도입을 하는 단계지만 해외에서는 수년 전부터 활용이 되고 있다고요? 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국내에서 생산이 전혀 불가능했고 100% 수입에 의존해 왔었는데요. 면역 결핍 마우스를 저희가 자체 개발해서 유전자 변형 동물의 암세포, 면역세포를 이식한 면역 인간한 마우스를 또한 국내에 개발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예를 들어 사람의 면역세포를 이식하게 되면 사람의 면역세포는 마우스를 적으로 인식해서 마우스를 공격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장기나 여러 곳에 공격을 받아서 몸무게가 빠지거나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이러한 현상을 이식편대 숙주병이라고 합니다. 예. 아니, 실험 중에 동물이 죽게 되면은 이게 약제 때문인지 아니면 동물 자체에 원래 문제가 있었던 건지 확인하기가 참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걸까요? 네, 저희 또한 이제 그 문제에 또 봉착을 했기 때문에 예.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거기 피하식별하는 그런 단백질을 또한 제거를 했는데요. 쉽게 예를 들면 A라는 마우스는 전부 다 빨간색의 깃발로 표지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 사람의 면역세포는 파란색으로 표지되어 있고 파란색을 아군으로 인식하는데 빨간색의 마우스에 이식이 되면 모든 마우스 세포가 적으로 인식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은 그 빨간 깃발을 제거한 마우스를 개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 우리나라에서도 관련 기술이 개발됐다니 참 반가운 소식인데 현재는 어떤 곳에서 활용이 되고 있나요? 전 세계적으로 항체 치료가 면역 항암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는데요. 현재 인간암 마우스는 면역 항암 신약 비임상 시험에 주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면역 인간암 마우스의 경우에 혈액 속에 백혈구가 이식된 마우스를 쓰고 있는데 백혈구를 이식한 마우스나 또는 다른 방법으로 골수를 이식한 마우스가 사용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두 가지 이 마우스 면역 인간암 마우스가 있는데 또한 더불어서 간도 사람 간세포가 마우스에 이식된 간 인간암 마우스도 또한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간 인간암 마우스의 경우에는 B형 간염, C형 간염 바이러스가 사람에 감염이 됐을 때 그런 질환이 생기는데 이런 B형, C형 간염 바이러스는 사람에게만 감염이 되고 마우스에는 감염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험 동물로 사용할 수 있는 모델이 적절치 않은데 저희는 이제 간 인간화 마우스를 개발해서 이러한 질환 모델 동물을 개발해서 또한 이런 질병을 연구하고 또 비임상 모델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네, 신약 개발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분야인 만큼 이 효과적인 비임상 시험을 수행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기술력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 앞으로 인간화 마우스 산업의 미래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네, 앞서 인간화 마우스의 주요국으로 미국과 일본을 언급했는데요. 중국에서 많은 연구 개발이 이루어지고 또한 빠르게 치고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에서는 막대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짧은 시간에 급성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인간화 마우스의 기술이 점차 고도화되면서 머지않은 미래에 맞춤형 치료법이 개발되고 또 인간화 마우스의 기술이 그 한 축을 담당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그때를 대비해서 인간화 마우스 안에 저희는 맞춤형 인간화 마우스 그리고 맞춤형 질병을 탑재한 인간화 마우스를 개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첨단 기술 국가 경쟁력 우위를 선정하는 데는 자본력이 매우 필요한데요. 우리나라는 관성적으로 여전히 해외로 많이 그 서비스나 기술을 찾고 있는데 국내에서도 이런 국내 선순환의 고리를 만들기 위해서 인큐베이션 정책 자금의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자, 지금까지 비임상 시험에 활용되고 있는 인간화 동물 모델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